안녕하세요. 보상멘토 김근영 손해상사입니다. 축구나 풋살 등의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에 의해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사고 초기부터 보상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보상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초기에는 크게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일배책 담보를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부모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가입했어도 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고 당시의 주변 목격자와 심판의 연락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운동 중 사고는 나와 상대 선수의 충돌을 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주변에 CCTV가 있었다면 사고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축구장이나 풋살장에는 CCTV 미설치가 많고 또 기록된 CCTV 영상은 며칠 내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이 확인됐다면 가해자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현장을 조사할 담당자가 배정되는데요. 이때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보험사는 대부분의 운동경기 시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는 어느 팀이 이기고 지는 구조라서 파울이나 반칙이 경기 내내 수없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축구나 풋살과 같이 참여자 간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고 어느 정도 파울이나 반칙이 허용되는 경기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설령 파울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했다고 보는 것이죠. 일배책으로 접수가 돼서 보상이 되려면요, 해당 경기 규칙에서 정한 파울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파울, 비신사적인 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 담당자들은 기계적으로 면책을 할 생각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사고 경위만 듣고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죠. 가해자도 그냥 일반적인 파울이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때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경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보험사에서 건네는 사고 경위서입니다. 사고 경위서는 후에 소송까지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선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이 서류를 통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치료를 다 받으면 치료비만 돌려받는 게 아니죠. 치료비 외에도 입원을 한 경우엔 휴업손해,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보통 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후유장애와 과실이 핵심입니다. 후유장애, 과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요, 나머지 보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거의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몇 천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그건 무조건 후유장애와 과실이 적정하게 인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손해액이죠. 저희가 축구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진행하는데 분쟁이 많았던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해자분은 대학교 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볼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가던 중 상대방 수비수가 뒤따라오더니 과도한 승부욕 때문에 뒤에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무릎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골 연골 손상, 축부인대 손상 등의 진단을 받으셨고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봉합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가해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었고 직접 자기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죠. 첫 번째로 보험사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파울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과도한 파울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달랐기에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고 당시를 목격한 여러 증언과 입증이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수술 후에 남은 후유장애와 과실까지 모두 잘 인정돼서 피해자분은 약 5천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고는 면책이 되거나 어렵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운동중 사고를 당한 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사소한 실수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면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